잘 쉬었죠? 자, 이제 2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지국 가세원칙, 생산지국 가세원칙, 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가세 또는 국정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우리나라 부가지세는요,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자,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자, 이 역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돼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는 설명을 좀 기본 개념이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현재 TV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A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 B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은 자, 월급여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B라는 사람은 자, 월급여가 자, 200만 원인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TV 가격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짧게 줄여서 VAT라고 한다. 그죠? 자, 10만 원이 되겠다. 그죠? 10만 원. 자, 월급여가 1000만 원인 사람한테는요. 이 10만 원에 대한 그 비율은요. 1%에 해당된다. 그죠? 1%. 자, 그런데 월급여가 200만 원 사람한테는요. 5%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실효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B가 A보다 5배를 더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역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역진성이 발생하게 되면요. 수직적 공평이 훼손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오히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현상이 발생이 해버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직적 공평이 훼손이 돼버렸고요. 자, 발생한 이유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10% 단일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면세 제도라든가 또는 어떤 각종 세액 공제, 뭐 감면, 뭐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면세를 하고 나면 요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똑같이 0%가 돼버리겠다. 그죠? 요 VT가 0원이 돼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수직적 공평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죠? 어떤 특정한 제한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면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만요.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다단계 거래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유통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가세를 하는 방법을 다단계 거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가치세의 특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자, 사업자라고 우리 법령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알겠어요. 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가치세를 전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액을 우리 사업자별로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한테 납세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요,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나 모두 다 사업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해요. 우리 소득세법에서의 사업자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가치세법은요, 영리 목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영리 목적 그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면서요. 자, 사업상 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요. 자, 독립성을 갖춰야지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는 건데요. 이 독립성은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채용한 직원이 있거나 이런 인적 시설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물적 시설, 어떤 별도 공간인 임차한 사무실 또는 어떤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물적 시설을 갖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춘 거고요. 자, 이 또 공급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공급을 한 거는 우리가 공급 요건을 못 갖춘 거죠. 사업자가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제한한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을 할 때 우리 사업자 등록 있죠.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자,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업자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이런 요건을 사업자라는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가치세법상 자,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요 면세 사업자, 그러니까 이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면세 사업자도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법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당연히 면세 사업자니까 우리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고요. 대신에 증빙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부가시세법상 그 사업자는요, 일반 가세자와 그리고 간이 가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간이 가세자가 아니면 전부 다 일반 가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간이 가세자는요, 개인 사업자만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만. 그리고 직전 1여견, 어, 그러니까 작년인 거죠. 작년 1년 동안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입니다. 이 미달은 미만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하면 자, 만약에 4,800만 원이 돼버린 순간 이하 4,800만 원도 포함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일반 가세자가 돼야 됩니다. 4,799만 9,990원까지의 공급 대가까지는 간이 가세자가 되는데요. 4,800만 원부터는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간이 가세자는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되냐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영수증만 발급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치세를 계산을 하면 되고, 일반 가세자는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할게요. 여기 공급 대가라고 돼 있다, 그죠? 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가세자는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이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 그리고 부가치세율 10%를 곱하게 되면 부가치세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간이가세사 편에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증빙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는요, 우리 납세지가 있습니다. 납세지. 자, 납세지는 간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사업장이 어디냐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장별이 납세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요런 것들. 그죠? 예, 요런 것들을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장, 업종별로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책의 저자도 암기를 잘하려면 업종별로 특성을 잘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적어줬네요. 자, 강업은 강업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그죠? 사무소의 소재지. 여기서 업무를 볼 거니까요.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의미를 하고요. 자,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요. 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에 해당된다면요. 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만약 개인이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니어도 되고, 자, 무인 자동 판매기는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강업사무소. 강업은 현장에 있다. 그죠? 어떤 산 깊숙한 곳에. 그러면 사무소도 우리 산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강업사무소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게 본점이 될 거거든요. 본점 또는 본사. 그죠? 자, 이런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요, 돈 벌어들이는 현장이 전국 각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어떤 그 본사를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그런 신고를 하라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대업은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잖아요. 그 이유는요, 임대업은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지역에 대한 영향을. 자, 그래서 그 등기부상 소재지, 그 지역에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바라는 겁니다. 자, 무인 자동 판매기 한 사업자가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군데를 모두 다 사업장으로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너무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 비용이 많아지는가요?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 사업장으로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특수한 경우. 자, 직매장은요,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제아를 직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윤을 벌어들이는 활동을 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제조업과 그리고 판매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공장도 제조업이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고, 자기가 생산한 그런 어류를 어떤 휴게소라든가 또는 어떤 시내에 어떤 그 우리 직영처럼 운영한다. 그것도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장.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장하고 그리고 이런 그 시내에 있는 이 판매장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니까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치장은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보관과 관리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임시사업장도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어떤 기한을 두고 우리가 그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장으로는 보지 않아요.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사업장 어디냐? 그리고 사업장에 해당되냐 안 되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온다.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거랑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라는 겁니다. 주사장 총괄 납부는요, 한 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가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가세 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협력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요, 우리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총괄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주사합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요, 주사합장에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이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예요. 이 알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네, 모든 것을요. 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세금 계산서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각종 모든 협력 의무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뒤에서 사업자 등록을 공부를 할 건데요,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요, 등록증이 한 개예요. 한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등록번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등록번호로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표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주사합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가세를 비교를 하자면요, 자, 여기 있네요.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개인은 무조건 주사무소예요. 하지만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지점도 총괄 납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사합장으로 볼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지점도 가능한데,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본점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요, 납부와 환급만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세액하고 관련된 것만, 네,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만 총괄인 거고요.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이런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결정,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주사합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두 개인 상태 그대로예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실질이 두 개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한 개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얘는 사업자 등록도 두 개 그대로예요. 등록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주 공급. 자, 간주 공급을 할 때 우리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급 의제를 배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사합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가세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요, 이런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 간주 공급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금 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주사합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가세는요, 납부나 환급을
합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할 그 뭐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로 공급 의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다. 요거 하나 또 나온다. 그죠? 자, 포인트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예요. 자, 1, 2, 3. 요게 포인트예요.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 자, 계속 두 개의 사업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납부를 총괄하고 싶다. 또는 하나로 통합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적용받고자 하는 가세 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 사항은 또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세무 행정을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가세로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 행정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할 사항이지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토픽 제4절 가세 기간입니다. 자, 우리 부가지세법은요. 가세 기간을 자, 1기, 2기로 구분을 해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기는 상반기를 의미를 하고요. 2기는 하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요.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가세표준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6월 30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리고 25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12월 31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래서 25일 이내이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 또는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 1기, 2기가 위에처럼 들어가고요. 자, 우리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 그죠? 자, 신규 사업자. 어디 갔지? 있네. 자, 신규 사업자는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자, 사업 개시일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이 뭐 4월 1일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라고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한 거죠. 그때는 등록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등록 신청일이죠. 등록일로부터 당해 가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6월 30일, 11월 3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셨죠? 신규 사업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폐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폐업자는요. 당해 가세기간 개시일, 그러니까 폐업자는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당해 가세기간 개시일이 자 1월 1일 그리고 7월 1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폐업일까지가 가세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면 폐업일이 아니에요.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니까요. 그죠? 근데 부가치세 과세 기간은 폐업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데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자, 요렇게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아셨죠? 자, 문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업 개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자, 업종별로 사업 개시일이 좀 다 다른데요.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한 날, 강업은 채취나 채광을 개시한 날, 뭐 도매상이라든가 기타 업종은 공급을 개시하는 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외우시고요. 요거 일반적인 것들은 다 공급을 할 때를 우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구나, 사업 개시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일기 예정 신고, 이거 어디 있지? 자,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을 딱 나눠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요 3개월, 1분기라고 얘기하죠. 그 1분기를 일기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분기다, 그죠? 3분기를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 신고 기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법인 사업자는 부가지세를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자는 4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예정 고지를 받습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요, 똑같습니다. 자, 사업 개시일부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자, 요게 되겠다. 그죠? 자, 요거요. 자,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록일 또는 등록 신청일부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요거는 알고 있나요? 자, 우리 법인. 자, 법인은 자, 1년에 4번 4회에 걸쳐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요. 자, 개인은 1년에 2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요. 자, 개인이면서 우리 간이 사업자 있죠.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자, 법인은 자, 예정 2회 그리고 확정 2회 이렇게 되고요. 자, 개인은 자, 예정은 우리 고지를 받습니다. 납부서가 옵니다. 자, 예정 고지가 2회 그리고 확정 2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간이 가세자도 자, 예정 고지 1회가 있고요. 그리고 확정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어, 신고 납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2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부터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